무슨 법무법인에서 이런 식으로 달 5일 날 내용물이 왔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고 와서 유튜브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건 이렇게 왔고, 이제 의뢰하신 분이 어느 선생님이고 대리인으로 뼈 삭제가 없다고 했는데 있어서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제목을 해서 영상 올린 게 있었죠. 지금은 영상은 내려놨죠. 그래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영상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이 처음 왔고, 내용 증명 받자마자 저희 직원이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영상 내리자, 뭐 굳이 싸울 일도 아니고 이게 무슨 누구의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의미가 있겠냐, 영상 내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내용 증명을 천천히 보다 보니까 조금은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영상에서 근데 뼈 삭제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선생님께 뭐 명예훼손이다, 뭐 거짓,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환자분이 이제 상담 저한테 오셨을 때는 수술 받기 전에는 뼈 삭제 없이 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대요, 환자분이. 그리고 선생님이 뼈 삭제 없이 했다고 말했는데 여기는 좀 자른 것 같은데요, 여긴 잘랐어요 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이제 그게 환자분이 되게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거 걱정할 내용 아니고 수술하다 보면 조금 삭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있어요 라고 한 이 말에 이제 환자분이 조금 많이 놀라셔서 막 펑펑 우시고 그랬어요. 막 당황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진정시켜 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렸던 환자분이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내용 증명을 보내신 이유는 나는 뼈 삭제를 안 했는데 왜 네가 뼈 삭제를 했다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느냐, 이건 내 명예훼손이다, 이제 이런 얘기셔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 이제 제목을 통해서도 뼈 삭제가 있다고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뼈 삭제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였는 바 귀하는 뼈 삭제가 있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화는 없습니다. 뼈 삭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위 의뢰인은 해당 절수를 진행하면서 뼈를 삭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해 주신 선생님은 뼈를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수술 당시 계단 부분의 뼈를 매끄럽게 다듬는 것은 뼈 삭제가 아니다. 매끄럽게 다듬는 것은 뼈 삭제가 아니다. 솔직히 이거는 조금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뭐 뼈 삭제냐 다듬는 거냐, 뭐 어차피 뼈를 갈아내거나 자르거나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뼈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로 말을 조금 바꿔보면 어차피 뼈 수술이라는 거는 뼈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톱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가 1mm 정도 톱 두께만큼 뼈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뭐 삭제라고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다듬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수술한 분이 더 잘 아시겠죠, 본인이 안 했다는데. 근데 이 경우의 의뢰는 절골 재배치하여 뒷광대 부분도 고정 후에 뼈 삭제 없이 다듬기만 했다. 그러니까 뼈 삭제는 안 하고 다듬기만 했다. 그래서 다듬는 거랑 뼈 삭제랑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솔직히 저는 좀 요 표현이 조금 득하기 어려웠어요. 제 국어 실력이 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삭제 없이 다듬었다, 그러니까 다듬기만 했다. 뭐 그러면 뭐 제가 뼈 삭제라고 말한 게 잘못될 수도 있겠죠. 수술 이후 뼈가 유압되는 것은 환자의 관리가 중요한데 해당 환자의 경우 그 관리가 되지 않아 45도 광대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제가 뭐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 증명에.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듬는 거나 삭제하는 거나 뭐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비슷한 얘기인데 뭐 그거를 굳이 또 아니라고 하면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욕을 봤거든요. 근데 본건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러길래 그래 삭제하자, 삭제를 했고요. 귀하의 과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뭐 여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귀하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래요. 안 그러면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내용 증명의 내용이죠. 일단 오늘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또 이 내용 증명에 대한 제 생각, 그걸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상에서 말싸움처럼 비춰지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뭐 삭제냐 다듬었냐,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 전혀 싸우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무슨 제가 영광을 보겠다고 누구를 음해할 필요도 없고, 또 제가 뭐 이런다고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싸워서 제가 뭔 이득을 보겠어요. 뭐 금전적인 이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귀찮은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그냥 이거 말싸움이네, 싸움 구경하듯이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그냥 재미삼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내용 증명을 보내신 원장님도 뭐 제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게 되시면 좀 천천히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 의학적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할 뿐이지 뭐 환자 편을 들고 싶지도 의사 편을 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주관적 느낌은 때로는 객관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때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주장이 제가 배운 의학 지식이나 제 경험에 의해서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런 입장도 있었다고 저는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증명을 보내신 선생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저는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가 배운, 제가 경험한 의학적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뿐이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 편을 들거나 그러고자 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의학적 소견에 오류가 있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 역시도 수술 처음 시작하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바뀐 것도 있고, 제가 배운 지식에서 이런 부분이 오류가 있었구나 라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거나 그럴 때 제 오류가 있다면, 제 지식이 부족함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은 의학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드릴 약속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또 객관적으로 오류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조금 들어봐 주시길 좀 희망하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제 식구 감싸기처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전문가 집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그러한 오류나 부족한 부분 또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환자분들 재수술 상담을 주로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게, 환자들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을 때 수술 어디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한 6, 7년 전에만 해도 말 안 해줄 건데요, 비밀이에요, 왜 알려고 하시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다른 얘기하고 편들거나 그럴까봐. 또 뭐 인터넷 카페에는 제 수술 상담 받으러 갈 때 수술 받은 병원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글도 있었어요. 왜냐면 괜히 말했다가 서로 잘 아는 의사라면 편들기 또는 제 식구 감싸기, 가재는 개편,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저 선배가 됐든 제 후배가 됐든 제 스승님이 됐든 제가 배운 지식에서, 제가 경험한 의학적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말씀드려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확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1%의 확률로 그분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99%의 확률로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그분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 오류를 인정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질타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나이 한 내일 모레 50인데요. 40몇 년 동안 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많은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오류가 용인되고 나아가 나이나 학벌, 병원 규모 이런 것들로 오류를 방치하고 의사 동료라는 이유로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결과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이 사회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근 10년 동안 블로그, 유튜브를 해왔고요. 제가 쓴 글에 의학적인 비판이나 어떤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언제나 수긍을 하고 수정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제가 오류를 지적하고 인정하고 제가 수정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재수술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 상담 결과가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또는 누군가를 비하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환자분한테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수술해준 의사한테 어떤 분노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자극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환자가 수술받고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정확한 이유나 정확한 것도 모른 채 그저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만큼 의사나 환자한테 위험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문제가 뭐였고 어떤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는 어떤 노력을 했고 환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서로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한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닥터 벤데타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과 의견은 같지만 결을 달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닥터 벤데타 추종하시는 선생님들, 환자들, 어떤 분들이 제 블로그, 유튜브 댓글에 그래서 넌 뭐 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넌 사회를 위해서 뭔 짓을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분은 네 돈벌이에 벤데타 선생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선웅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저는 동의하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어떤 청원이나 이런 데는 꼬박꼬박 제가 동참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의 표현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결하고는 많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던 이유는 저한테 유튜브에 댓글로 제 구독자분 어떤 분께서 저한테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하셨어요. 본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한테 베네타 선생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어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답답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분이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고 제가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가볍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환자분의 상담 영상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해 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또 비대면으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비대면 영상 만들어 드린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같이 보여 드릴게요. 지성의과 백종환입니다. 또 걱정되셔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9월 1일 날 받고 10월 7일 날 또 오셔서 CT 찍은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월 26일 날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CT랑 그 다음에 9월 1일, 그 다음에 10월 7일 이렇게 왔던 그 세 번의 CT를 그냥 세 개를 함께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은 오른쪽부터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요 아치 부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요 아치 부위만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조금씩 뼈가 흡수가 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9월 1일 날 왔을 때보다 9월 1일 날 왔을 때 재보면 한 5점 몇 미리, 한 3mm 정도 갭이 있었다면 지금 10월 1일 날 왔을 때는 지금 보시면 한 2.9mm 정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갭이 뭐 여기서 더 커지거나 뼈가 흡수가 뭐 더 많이 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나아가는 과정에서 변화 있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거. 근데 처음에 6월 달에 봤을 때 비슷한 부위를 재보면 이때는 여기가 한 1.3mm 정도밖에 갭이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뼈가 흡수돼서 이제 약간 벌어진 듯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6개월 경과된 거잖아요. 우리가 4월에 수술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치고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형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 있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 이거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걱정해야 될 거는 이 라인이 변화되면서 이게 뭐 밑으로 처진다던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걱정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 반대쪽을 이렇게 볼게요. 똑같이 6월 26일, 9월 1일, 10월 7일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때랑 또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비슷하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거랑 이거랑.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보였던 양상이 이때는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10월 달에 보니까는 여기가 뼈가 녹았네, 여기가 살짝 뼈가 없어진 듯이 보이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또 뼈가 더 생겼어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 보이던 것보다 여기는 뼈가 생겼죠. 처음에 6월 달에는 그냥 다 없던 데가 지금 여기는 듬성듬성 생기려고 했다가 여기서 살짝 없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 여기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더 생긴 모습이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이 중요해요. 요 라인, 요렇게 넘어가는 라인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 제가 뭔지 알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볼게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본 모습 보면 지금 이쪽 부분에서 뭐 뼈가 거의 없잖아요. 이 아치 쪽에, 왼쪽 아치에 보면 여기 뼈가 거의 없고, 이쪽도 보면 뭐 거의 없고, 이쪽도 보면 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뼈가 생겨서 이게 붙으리라고 기대는 솔직히는 안 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죠.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렇게 뭐 뼈가 뭐 아주 튼실하게 생겨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요 형태나 지금 요 형태나 요 형태나 형태상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조금 좀 하나 걱정하실까봐 하나 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요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단면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단면 보면 뭐 여기 뼈 같은 게 조그맣게 있었던 듯 없었던 듯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오른쪽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오른쪽은 잘 안 보이고, 여기서도 뭐 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노이즈가 낀 게 뼈처럼 보이는 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뼈가 뭐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9월 달에 봤을 때랑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입을 벌리고 닫는 거는요, 지금 6개월 정도 지금처럼 변화가 없었다면, 만약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라면은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입 벌려라, 괜히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계속 입 안 벌리고 조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다고 막 아픈데 억지로 참고 벌리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약간 무뎌지세요. 그냥 식사하시는 거 먹고 뭐 씹고 말하고 하다 보면 뭐 입은 저절로 벌어져요. 근데 뭐 6개월에 뭐 꼭 벌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인터넷 보고 괜히 휘둘리지 마세요. 근데 선생님이
입을 벌리고 하품하고 그러면 뭐 뼈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셔서 지금 불안하신 것 같은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수술한 환자면은 제가 이렇게 해라 그냥 나 믿고 따라와라라고 얘기하겠는데 이게 뭐 제가 수술한 환자가 아닌데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라고 한 거 따라 했다가 만약에 뼈가 흡수되고 어쩌고 뭐 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고 왜 인터넷에서 엄한 선생이 찾아가서 또 그랬냐 라면서 또 책임 소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냥 정상적인 식사하고 움직여라. 그 다음에 뭐 손가락 괜히 넣어보고 이런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양치하고 물 먹고 씹어 먹고 하다 보면 크게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는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뼈 흡수는 6개월 정도면 더는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4월에 수술하고 지금 6개월 됐으니까 10월이니까 내년 한 1월이나 2월 그때쯤에서 한번 CT 찍어보면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그 다음에 내년 4월, 5월 요때 찍은 거 보고 확인하면 좀 마음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이제 6개월 정도 됐으면 크게 형상이나 형태의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너무 두려워서 떨지 말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세요. 식사하시고 이런 거 잘 하시고요. 그러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실제로 이 환자분한테 비대면 상담할 때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린 내용이에요. 항상 이런 입장이에요. 어떤 환자분이 뭐라고 질문하시면 대부분 질문이 그렇죠. 수술한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어느 말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술한 선생님 지시에 따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제가 말리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술해준 선생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이 맞아요. 그 이유는 수술해준 분이 처음과 끝을 함께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안 듣고 인터넷을 보면서 문제를 만드시면 오히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질문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죠. 수술을 믿고 맡긴 의사 선생님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분한테 수술 받지 마세요. 그거는 저한테도 괴로운 일이고 환자분한테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수술하지도 않았고 CT도 못 받고 환자분 얼굴도 모르는데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환자분한테나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한테나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 답답하니까 물어보시는 건 알겠는데 아무 정보도 없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비대면 상담할 때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답드리는 수준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로 찝어 보여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면 명예훼손이라는 그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라고 이제 사과 영상 안 올리면 뭐 소송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름도 모르다가 요번에 알았는데 선배 의사 선생님이시고 전문의 선생님이시고 제가 뭐 선배님을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그저 환자분이 물어보는 거에 답을 했을 뿐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선배님께서 명예가 훼손되셨다고 느낀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게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또 그게 선생님한테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 실수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뭐 의사 선생님 저랑 같은 대학을 나오신 선배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배님이 생각이 있으실 거고 제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적이 없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영상은 삭제를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굳이 다툼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고
아무 이득도 없는 싸움을 굳이 할 이유도 저는 없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과 영상을 업로드하라는 요구가 사실은 저한테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오늘 사과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뼈 삭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은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의학적인 제 생각이라면 생각인데 선생님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해당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명예에 제가 해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내용 증명이 아닌 그냥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후배 의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 진심입니다. 다만 뼈 삭제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뼈 삭제, 저 솔직히 이런 법무법인 이런 데서 이렇게 날라오는 글을 보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언어 생활과 그들 법을 하시는 분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다르다. 이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뼈 삭제. 뼈 삭제에서 네이버 찾아봤더니 명사로 깎아 없애거나 지워버림이라고 돼 있고요. 또 그 내용 증명에서 말하듯이 다듬다라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필요 없는 부분을 떼고 깎아서 쓸모 있게 만들다. 사실 다듬는다는 말하고 이 삭제라는 단어랑 이 네이버 그 국어사전에서 보았을 때 이 차이를 저는 모르겠어요. 부분을 떼고 깎아서 쓸모 있게 만든다. 깎아 없애거나 지워버린다. 저는 그 언어적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게 삭제를 안 하고 다듬었을 뿐인데 왜 삭제라고 말했냐라는 게 제가 그 내용 증명에 있는 허위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용어 사용을 잘못했다면 제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삭제라는 말은 조금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뼈가 손실됐다라는 표현이면 좀 두 개를 다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의학 용어에서 오스텍토미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오토미라는 말이 있어요. 뭐 영어로 뭐 텍토미, 액토미 그러면은 떼어낸다예요. 떼어낸다. 그래서 골절제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뼈가 있을 때 요렇게 잘라서 요 뼈를 빼낸다. 그러면 이건 오스텍토미고요. 이렇게 자르기만 한다. 그러면 오스티오토미라고 해서 오스테오토미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절골술이고 이거는 절제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떼어낸다. 이거는 자른다. 그 정도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환자분한테 제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삭제를 했다고 안 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어가지고 환자분한테 제가 또 수술 전 CT 좀 한번 받아와 줄래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전 CT를 받아봤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달해 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환자분 보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수술 전에 45도 광대의 길이고 이게 수술 직후에 45도 광대의 길이다. 그래서 수술 전은 19.57mm고 수술 후는 20.12mm여서 뼈 삭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뼈 삭제 없음이라고. 우리가 CT에서 뼈 길이를 잴 때 프로그램으로 재는데요. 이 점을 찍고 점을 찍어요. 그럴 때 이 길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점의 위치가 일단 조금 틀렸고요. 이렇게 짧게 측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또 길게 또 멀리 측정하신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 전이고 수술 후인데 0.5mm, 6mm 별거 아니지만 왜 늘어나죠? 이론적으로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잘라내고 톱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보였어요. 여기서 뼈 조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체부에서 절골하면서 여기 뼈 조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를 내용 증명에서는 다듬으면서 뼈가 나온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뼈 삭제된 양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삭제가 아니라 다듬은 거다. 그래서 삭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뼈는 그러면은 잘라낸 거죠. 그러니까 다듬어진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비었죠. 그러면 이거는 상방 고정돼서 약간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변화가 없다 하셨는데 이건 제가 따로 측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수술 전후 CT를 점을 20개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첩한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보신 거는 19.57, 20.12라고 그냥 수치로 적어주셨는데 제가 볼 땐 요건 측정애라고요. 요거는 제가 수술 전후 CT를 중첩한 거예요. 그러면 중첩한 이미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턱은 틀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CT 찍을 때 환자가 입을 벌리고 담는 거의 차이에 따라서 아래턱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중첩 이미지는 이 변화 없는 상악골만 이렇게 중첩을 시킨 이미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첩 이미지를 투명도를 조정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만큼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길이를 잰다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길이를 재고 어떻게 이 길이가 같을 수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땐 수술 전이 이 길이가 무조건 짧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삭제는 아니다, 뭐 다듬은 거다, 뭐 그거는 뭐 단어의 문제니까 앞에서 사전에서 보셨다시피 뭐 다듬는 거나 삭제나 어쨌든 필요 없는 부분 떼고 깎아서 쓸모 있게 만든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떼내고 자른다 뭐 이런 의미에서는 별반 차이 없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삭제는 맞고 다듬는 건 틀리고 다듬는 건 맞고 삭제는 틀리고 뭐 이런 말장난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겹쳐서 봤을 때 요만큼 차이 나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또 반대쪽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술 전에 21mm, 그 다음에 수술 후에 20.7mm. 그래서 거의 변화 없죠. 근데 요건 그냥 CT로 봐도요,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요 뼈 쪼가리가 하나 보이죠. 요 뼈 쪼가리.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체부에 절골하면서 다듬으면서 떨어져 나온 뼈겠죠. 그러면 요걸 삭제라고 할 거냐, 다듬었다고 할 거냐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 않나.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별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 폭 자체는 수술 전후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톱이 지나가면 한 1mm 정도는 기본적으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별 의미 없다. 요 정도면 뼈 삭제 없다고 말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건 뭐냐는 거죠. 다듬다가 떨어져 나간 뼈다라고 내용 증명에 써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삭제라고 보통 말하지 않나요? 이건 제가 국어 실력이 딸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건 다듬으면서 한 거지 절대 삭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삭제라고 표현한 건 잘못한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땐 별반 차이 없는 그냥 단어 선택의 이해의 문제의 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수술하신 그 모양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마도 이렇게 수술하신 게 아닐까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초록색으로 표현된 요만큼이 아마도 다듬으면서 없어진, 손실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은 다듬으면서 이렇게 없어진, 손실된 뼈의 양이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뼈가 흡수가 됐다. 이렇게. 근데 환자분이 살이 빠져서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 안 된다. 수술하고 광대 수술하고 살이 빠지면 뼈 흡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 그건 저는 동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잘 먹어야 뼈 잘 붙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볼처짐이나 이런 거랑 시소 게임을 해봤을 때 어느 게 더 이득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체중 변화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겨우 700g이에요. 700g 정도면은
제 경험상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재고 했을 때 차이 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뼈가 흡수됐다라고 환자한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뼈라는 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러지고 나면 일단 뼈 흡수가 일어나요. 그거는 의사의 잘못도 아니고 환자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뼈가 낫는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피가 차고 그럴 때 인플라메이토리 셀이라고 해서 염증 세포가 막 달라들고 이 염증 세포들이 오스테오크라스트라고 해서 뼈를 녹이는 세포로 나중에 변신해서 이 주변을 흡수를 시켜요. 그와 동시에 뼈를 재생시키는 메센키말 셀들이 막 달라들어서 나중에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로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서 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달라붙어서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우리 섬유성 결합이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프트 캘루스라고 해서 가골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 콘드로사이틴이 혈관 같은 게 막 자라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뼈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거를 보통 이렇게 골격, 얼굴뼈 아닌 팔다리뼈에서는 4주 정도에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된다. 그래서 보통 기부수 4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론적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오스테오크라스트라는 거랑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거는 항상 존재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스테오크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오스테오블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오스테오블라스트 액티비티는 떨어지고 오스테오크라스트 액티비티는 올라가요. 그래서 뼈가 얇아져요. 근데 자꾸 운동을 하면서 뼈에 하중을 주면 오스테오블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가고 클라스트 액티비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뭐 살 빠져서 그렇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의학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까 그냥 제가 뭐 만든 CT일 수도 있으니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수술 전 CT고요. 이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 병원에서 받은 CT고 저희 병원 CT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수술 전에 광대가 이렇게 있었고 수술 후에 이렇게 광대 수술이 됐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이 차이가 변화가 없다 그러셨는데 제가 한번 이 둘을 중첩해서 한번 볼게요. 미리 좀 중첩을 해놨는데요. 이걸 조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중첩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얀색이 수술 전이고 파란색이 수술 후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제가 한번 재볼게요. 먼저 수술 전에 선생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셨는데 저는 여기를 재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곡면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멀찌감치 있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을 한번 재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요 점을 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재볼게요. 그러면 이게 65.92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꿔서 이 뼈 있는 대로 재보면요. 같은 점에서 여기 이 선상에 있는 이 뼈 위치를 제가 이렇게 집어보면 이렇게 보면 한 4mm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같은 선상에 정확히 정렬된 CT의 모습이고요. 이 수치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수치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거는 2차원 공간에서의 길이일 수도 있지만 제 손 이 두 손의 간격이 똑같이 있지만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손이 겹쳐져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는 3차원 공간에서 재는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2차원으로 변화시켜서 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재신 거는 요런 모습이지만 정렬이 안 돼 있죠. 어쨌든 이 수치는 제가 잘못 잰 수치는 아니에요. 66mm 정도 되는 거와 61mm 정도 되는 거. 최소한 4, 5mm 정도의 갭이 있죠. 이걸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점을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같은 점으로. 그러면 22.35, 그 다음에 이 점을 다시 옮겨버리면요. 똑같은 지점으로 옮기면 20.7 이렇게 해서 어쨌든 2, 3mm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멀리서 잴 때는 많이 나는데 가까이서 재면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안화골이 이렇게 곡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같은 점에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또 이 뼈의 위치가 3차원 공간에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있죠. 이렇게 보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재려면 멀리서 재야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재려면 지금 저랑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니까 알 수 있을 텐데 45도 정렬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수치를 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점하고 잰다 치면 21mm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젝트 2D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 이거는 2D 디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든 똑같은 거리로 보이잖아요. 3차원 거리는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짧아 보이죠. 이렇게 하면 길어 보일 거죠. 근데 지금 프로젝션 뷰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뷰예요. 그럼 이 같은 뷰에서 45도 뷰에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뷰에서 얘는 21.32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재면 17.99로 나오는데 이거를 2D로 바꾸면 17.42예요. 그러면 결국 4mm 정도의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허위사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기 프로젝트 2D라는 게 있으니까 이 버튼을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뼈가 이렇게 좀 떨어져 나와 있죠. 이 조각난 뼈는 사실은 여기 잘 보시면 요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치를 재는 것만으로도 옳지 않은 건 요만큼의 갭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1mm의 갭이 존재해요. 그러면 실제로 얘의 거리는 이 갭까지 따지면 1mm가 더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뼈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있던 뼈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덜쳐보면 이렇게 둥 떠 있죠. 근데 환자분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해요. 이 뼈가 오히려 골류압에 도움이 된다. 근데 골류압에 도움이 되려면요,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고 해서 뼈 사이에 끼워져 있어야지 저렇게 둥 떠 있으면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뼈 삭제가 어느 정도, 뭐 뼈 다듬어지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어떤 결정적인 팩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쪽 45도 반대쪽을 볼게요. 이쪽은 보면은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중첩한 이미지에서도 보시면요, 뭐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에 따라 별반 차이 없죠. 뭐 있냐 없냐 그럼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없다고 해야죠.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를 차이가 있냐 없냐 그러면 뭐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 저거 갖고서 뼈가 뭐 짧아졌네 어쩌네 말하기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길 잘 보시면 이게 수술 직후 사진인데 여기에 요 뼈 쪼가리가 또 나와 있죠. 요 녀석은 여기 사이에 있던 뼈예요. 그럼 요만큼이 뼈가 뭐 다듬어졌거나 없어졌거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뼈랑 연결되어 있던 게 부러진 게 지금 여기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거지. 뭐 이걸 갖고 뭐 삭제냐 다듬었냐 이런 뭐 언어의 뭐 논리는 솔직히 자연과학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의미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잘 보시면 요 사이에 뼈가 있고 여기 뼈가 있죠. 근데 이걸 잘 들어서 보시면 뼈가 두 겹으로 이렇게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던 뼈가 뒤로 많이 밀려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이 뼈는 요 뼈 사이에 약간 위치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뼈는 결국은 흡수돼서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잘 나으라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은 어폐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도 보면은 다듬어서 잘 붙여주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요만큼의 갭이 있죠. 이 갭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2점 몇 미리 정도의 갭이 있고 이 뼈 두께가 한 2mm 정도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 사이에서 나왔고 톱이 지나가면서 1mm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술 직후의 광대 뼈거든요. 아치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이쪽 아치 보시면 지금 요렇게 있던 뼈가 지금 환자분 같은 각도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아치에 있던 뼈가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잘렸죠. 근데 여기 단면을 보실게요. 지금 이 뼈랑 이 뼈랑 만나 있나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템포럴 프로섹스 절단면과 여기 아치가 여기가 만나 있나요? 떨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 약간 위에 가 있죠. 그리고 이런 치아 이미지로 보면 플레이트가 여기 두 개는 고정이 안 됐죠. 고정이 안 된 데는 그만큼 뼈가 없거나 너무 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뼈는 실제로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고요. 자세히 잘 보면 조금 돌려서 보면요. 뼈는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재봤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재봤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뼈 요 위치랑 그 다음에 남아있는 뼈 요 끝이랑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요게 한 27mm 정도 되더라고요. 27mm.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뼈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를 재봤더니 요게 한 12mm 정도 되더라고요. 12.56mm.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봤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체부 쪽에서 초록색 뼈 정도가 다듬어졌겠구나, 없어졌겠다, 뼈 손실이 있었겠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28.57mm거든요. 요 남아있는 뼈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아있는 길이가 12.45mm. 그럼 아까 보셨던 거랑 되게 맞죠? 수치가 12.56, 27.28. 0점 몇 미리 틀릴 텐데 그거는 뭐 톱의 영향일 수도 있고 제가 점을 잘못 찍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요런 식으로 수술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 뼈도 결국은 수술 과정 중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노란 뼈가 결국은 움직여서 우리가 수술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움직여 볼게요. 실제 수술하듯이.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있는 뼈를 이렇게 돌려보자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서 실제 고정하는 모습으로 수술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실제 수술 후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아마 수술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좀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움직여 봐야겠죠. 앞쪽으로 체부 고정을 하려면. 그래서 이쪽으로 또 안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초록색도 아예 지워버릴게요. 지금 이 모습이 현재 수술된 상태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넣어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모습이 실제 수술된 모습이에요.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보면.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랑 실제 수술된 모습이랑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근데 문제는 얘는 어디 갔냐는 거죠. 이 빨간색 뼈. 그게 지금 여기서 다듬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 뼈 삭제라고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르게 표현할 거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초록색이 있었던 뼈는 여기 떨어져 나가서 위로 간 거랑 여기 조금 남아 있는 거랑 여기가 가운데가 분리됐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다듬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뭐 삭제했다라고 말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판단을 유보할게요. 뭐 수술하신 분이 삭제 아니다 라고 하시면 뭐 안 하셨겠네요 라고 말할게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뭐 지적해 주시면, 지금 요 시뮬레이션이 조금 뭐 한 0점 몇 미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뭐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니까 실제 수술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차이 나봐야 뭐 얼마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요런 상태로 수술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빨간 뼈 어디 갔죠? 이건 수술해 주신 선생님은 아실 거고요. 저는 이게 다듬어져서
뼈 손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라면 저한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그러면 어떠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영상이 하나 올라갔죠. 저는 이 방법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부분만 수정하면.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을 생각해내신 선생님이 저는 되게 브라이트하다. 괜찮다. 이거 내가 조금 응용해 봐야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내용 증명 받기 전에. 왜냐하면 저 뒷광대에 대해서 항상 문제들을 제기를 해왔고 제가 2016년, 15년 그때 환자분들 겪으면서 뒷광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뒷광대라는 용어를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먼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2015년부터 뒷광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고 제 블로그 포스팅도 보면 15년인가 16년인가 아마 뒷광대 얘기를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한 큐에 어떻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 방법이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 빨간 부분이 없어지는 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노란 뼈와 이 템포럴 프로세스, 이 뼈를 어떻게 하면 뼈를 더 접촉을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뼈와 이 뼈가 더 겹치는 부분이 많게 할까?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뼈가 꽉 차 보이지만 실제는 여기는 이렇게 속이 빈 뼈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여기가 속이 비어 있는데 고정을 어떡하지? 고정력이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뼈 삭제가 조금 많은 편인데 그러면은 뼈 다듬어지는 게 제가 용어 잘 쓸게요. 뼈 다듬어지는 게 꽤 많은 편인데 그러면 이게 골유합이 잘 안 일어나서 흡수가 많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서 생각보다 고정은 뒤쪽까지 가서 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뼈 흡수는 역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이런 거. 뼈 삭제냐 뼈를 다듬은 것이냐 이런 단어적 의미보다는 뼈 수술의 본질상 수술 중에 뼈의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게 삭제냐 아니냐 뭐 다듬은 거냐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톱으로 갈아내는 순간 뼈는 손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뼈 손실이 없는 뼈 수술은 불가능해요. 뭐 이를 두고 의도적인 삭제냐 아니면 수술 중 불가피한 손실이냐 또는 다듬은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단어 선택에 따른 표현의 문제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뼈 삭제가 없는 뼈 손실이 없는 이런 수술은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간혹 인터넷상에서 이런 용어들이 이런 말들이 환자들에게 전달됐을 때는 솔직히 이런 말 했을 때 의사들은 그닥 뭐 중요치 않게 그냥 흘려들어요. 왜냐면 뭐 당연히 톱 지나가면서 뼈 손실 일어나고 뭐 이렇게 유압 좋게 하려고 다듬다 보면 조금 더 자를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거를 삭제라고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치 않는데 환자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뼈 삭제가 없는 뼈 손실이 없는 이런 수술이 있다 그러면은 와 그래 내 뼈를 아껴야지라는 마음에 이런 수술을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뼈 삭제가 없거나 뼈 손실이 없는 수술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수술 후 뼈의 흡수 문제는 환자의 생활 습관과 수술자의 수술 방법 또는 고정 방법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최대한 뼈 간의 접촉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뼈 흡수에 대비한 수술 방법 및 고정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뼈의 절골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최초 뼈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본 힐링의 메커니즘이지 환자나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뼈 흡수를 무조건 환자의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각 의사 선생님마다 수술 방법에 대한 철학과 회복 과정에 대한 소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의사는 끊임없이 본인 방법에 대해서 리뷰하고 보완해야 되고, 환자는 수술해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인터넷상에 유튜브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물어가면서 의존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선배님의 수술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뼈 흡수의 가능성과 고정의 견고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방법이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의 수술 방법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문제점을 안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후배이기에 앞서서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전에 저한테 볼페임으로 막 라이브 때 사진 보내주시고 막 그러셨던 분 있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그때 볼페임 사진 보내고 후회해서 제 거 활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문제는 병원 측과 잘 얘기를 했고요. 병원이 사진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건 저도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삭제해 주시고 앞으로 블로그나 다른 곳에 절대 활용 안 되길 부탁드려요. 처음 보낸 의도는 원장님 혼자 보는 걸로 알고 있었네요. 뭐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궁금한 거 해결하고 나중엔 초상 꺼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병원하고 딜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후에 저에게는 다시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글이에요. 저 이렇게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싸움을 대신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고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함이지, 이런 싸움에 제가 이용당하거나 또는 어떤 선생님의 방법에 또는 그 선생님의 말을 제가 판단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에요. 돈 안 되는 일이고요. 힘든 일이고요. 시간 잡아먹는 일이고요. 단톡방, 카페 뭐 이런 데다가 본인 사진들 막 올려요. 그리고서는 판단해달라고 막 올려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상처받고 또는 그거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라도 제대로 된 얘기 좀 냉정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였고, 그거를 개인적으로만 듣고 싶으면 병원 오셔서 비대면 상담 받으라고 말씀드렸고, 바쁘시고 또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면 라이브 때 제가 방송에 답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내주셨다가 궁금한 거 해결되고 본인 해결되면 지워주세요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저한테 상담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병원하고 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해결된 후에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성형 모델, 성형비, 수술비 지원받고 한 거기 때문에 원장님이 온라인상에 올리면 그쪽 병원에서 피해 소송으로 저한테 소송한대요. 원장님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술비를 뭐 얼마 안 냈기 때문에 그 수술비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하겠다, 병원에서 이렇게 협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내려달라고. 저 두말 없이 내려요. 그 올려놔서 뭐 내가 얼마나 뭐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고. 다만 그럴 때마다 씁쓸하기는 해요. 저도 사람이라 조금은 상처받고 조금 허탈한 기분 느낄 때가 있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삭제냐 다듬었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삭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다듬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삭제나 다듬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국어사전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언어의 유희에 굳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요. 절골 재배치하여 고정 후 뼈 삭제 없이 뒷광대 부분은 다듬기만 하였다. 내용 증명 보내신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드리는 건, 이 빨간 뼈가 다듬어진 거 맞는지, 그렇다면 이게 다듬어진 거라고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가 다듬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답변을 좀 뭐 개인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메일 주소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병원으로 전화 주셔서 저랑 통화하셔도 되고요. 괜히 이렇게 뭐 법무법인 통해서 이런 거 솔직히 뭐 선후배 사이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사이에서 이런 것들 주고받는 거 저는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명예를 훼손했다라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 하시길 바랬으니까 제가 뭐 오늘 사과드린다고는 말씀드렸어요. 했냐 다듬었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거나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의사나 어떤 그런 분들도 똑같이 저랑 비슷한 문제로 이런 얘기로 아마 시간 낭비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또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구나, 더 말 사용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선배님한테는 제가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본문 내용 중에 질문 드린 내용은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개적으로든 답변 주시면 제가 놓친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수정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